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 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2,079만원이 감소된 167억 4,411만원으로 근본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유보금 24억 2,0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내부 유보금 24억 2,079만원을 세출 재원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회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조 세입예산은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7억 2,100만원을 반영해 1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조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46억 6,700만원에서 12억 2,100만원 증액한 85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53조 중구 공동체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비용 7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59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천 1동 청사환경 개선 공사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결산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예산액의 총 규모가 10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 계획 중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을 기존 1억 1천만원에서 7억 3,500만원 증액한 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수입 8,600만원과 이자 수입 1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답례품 비용 편성 등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존 1,050만원에서 8,900만원 증액한 9,9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안은 2025년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변경안으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과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해수 증가분과 2025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이 당초보다 7억 3,500만원 추가 모금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기부금 답례품 정산비용과 운용비용 증액분을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자치구 특별 조정 교부금이 1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모두 사전 사용분으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및 유천일동 청사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증액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이게 취지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 지출을 추계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최저의 수입을 계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정에 1억 1천 정도밖에 계획을 안 잡았는데 현재 그 7억 3,500 정도가 더 증감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금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수입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따른 지출 계획 자체는 아예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네. 좀 지출 계획도 함께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 취지에 맞도록 뭔가 지출 계획도 제대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자립 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 제도 또 의료 취약계통 치과 치료 지원 계획 이 정도 지금 계획한 것밖에 없죠. 네, 현재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예, 지금 예.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정기부 사업으로 모금한 금액이 되겠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출계획 변경이 좀 들어가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님들이 지정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변경안으로 좀 제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지출의 사업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업 계획을 좀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부라는 것은 기부하신 분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맞습니다. 낸 기부금이 제대로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을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가 되는 것인지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지 다음에 또 더 기부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님. 근데 지금 계획은 없이 이게 기금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면 이자 발생은 지금 현재 적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님.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12월 달에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금액이 예상외로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반 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둔 금액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정 기부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지정 기부 금액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면 될 거고요. 일반 기금 사업 역시 그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때 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은행에 예치만 계속 해놓고 있으면은 금융기관만 존립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뭔가는 다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지출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원님. 그것도 답례품 역시도 우리 중구는 좀 특별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잖아요. 성심당 거에는
성심당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개 품목을 지정을 해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심당이 아무래도 많은 답례 품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성심당 그거 지금 전체 지출액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작년 실적을 봤을 때 한 86% 정도가 지금 현재 성심당 그 상품권과 빵이 그렇죠. 이렇게 좀 답례프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답례품 홍보를 좀 할 때 네네. 성심당 거 외에도 다른 것이 무엇이 좋은지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홍보를 잘해서 네. 다른 것도 좀 답례품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 교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7억 2,100만 원을 받아 지금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네. 여기가 태평 일동 동사무소 자리죠, 옛날에 과거에. 네, 맞습니다, 아버님. 네.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대지가 평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건물 신축 계획 때문에 아마 건물 몇 년만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네네. 이 땅이 상당히 여기가 아까운 땅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위치가 네. 위치도 좋고 또 시장 입구고 또 전면이 직사각형이라서 전면이 상당히 넓은 좋은 땅으로 지금 보이는데 대지 평수는 몇 평인지 모르시죠? 대지 평수 토지 면적이 지금 안 나, 334제곱미터 333입니까? 그럼 100평 정도 되는데 예, 한 100평 정확히 한 됩니다. 100평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을 이 전체 2층 면적을 연면적을 260제곱미터면은 78평입니다.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층당 나누면은 39평씩인데 2층인데 네. 이게 물론 이제 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어머님. 네. 이 토지가 너무 아깝지 않나. 여기다 층당 39평씩 2층 건물을 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만 쓰기에는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토지가.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토지의 그 효용성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그 땅 그 토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 최대로 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술적으로는 용적률이 좀 거기가 준주거 지역이라 한 4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입니까 이거? 예예. 그래서 최대한 그 지하 뭐 5층에서 상층 뭐 5층까지 지면 최대로 한 400평 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한 걸 판단은 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관련된 그 사업비 부분이 사실은 또 금액적인 부분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비용이 지금 보통 건축 많이 올라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넘는다는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이상 정도의 건축 비용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듈러 건축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돼서 사실은 그 마을 소멸 관련된 그러한 그 예방 차원의 하나가 이제 마을 공동체 관련된 지원센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조속하게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난번에 특별조정금 내려온 7억 2,100만 원으로 그 모듈러 건축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위치에 100평이라지는 땅에다가 이게 바닥 면적 우리가 50평, 60평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준주거지기면 용적률이 한 60%, 건폐율이 한 60%안 되나요? 60% 예. 60% 되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 60평을 질 수가 있는데 여기다 39평을 짓고 2층으로 그것도 져놓으면은 앞으로 이게 우리가 다른 이게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외에도 다른 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텐데 지금 여기다가 39평씩 2층을 져서 쓴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 우리가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우리 지금 땅은 우리 거고
토지는 우리 구청 땅이고 교부세를 받아갖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장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이게 맞는 사업인지라는 거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다른 사업을 보면은 이 건축비 계산을 해보면은 7억 2,100만 원 갖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물론 뭐 모듈 공법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싼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 가격이 낮으면은 뭔가 건물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부실할 또 우려도 있을 테고 또 냉난방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문제가 있을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장애인 체육센터하고 체육회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데도 그 건물 8억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지난해. 네. 근데 이걸 신축을 하는데도 7억 2,100만 원백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토지를 과연 이렇게 그냥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런 용도로 없애야 되는 건지 이런 우려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토지 효용성 측면을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듈러 건축물 관련된 그 우려 섞인 말씀을 좀 해주신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원신흥 유성에 원신흥 쪽 관련된 그 분교가 있습니다. 복용 그 분교가 있는데 거기를 좀 현장을 그쪽 관계자분과 좀 협조를 받아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모듈러 주택이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이라든지 그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위험하지 않나 해서 한번 현장까지 방문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학교 관계자 말을 들어봤을 때 새로 건 건물 역시 마찬가지 깨끗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그 학급 수가 한 30학급이었나요? 20학급 정도의 큰 규모로 지어져서 현재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듈로 졌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드리면은 한 평당 7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모듈러 주택으로서 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축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과 함께 모듈러 건축물로서의 또 효용성도 함께 좀 고민해 보는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지금 현재는 7억 2,100만 원으로 2층 정도의 간 78평 정도의 건물을 짓지만 그 위에 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적층도 가능해서 추가로 또 이렇게 공간의 활용도 함께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80억이라는 금액과 물론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효용성 면에서 봤을 때 모듈러 건축물 또한 지금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번 그 사업비 가지고 모듈러 주택 건축물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건축물에 그 공공건축물에서 한번 건축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건축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토 이용의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물론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구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꼭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토지가 과연 이렇게 지금 이 토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한예로 우리가 지금 태평일동 동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신축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겨서 네, 신축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진임도 전체가 다 6m 들어오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 개관할 때도 가보니까 결국은 지하 주차장 출입구 자체가 6m에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또 토지를 또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또 하게 되고 그때 우리 청량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방문을 해서 동선방을 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이 또 제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신축해서 옮긴 지가 얼마 안 된
행정복지센터 자체에 주차장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네. 그 얼마나 그 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행정복지센터를 이 건물이 지금 이게 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게 건물이 애당초 D등급이 나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옮긴 거 아니겠어요? 급하게. 네, 토지가 맞습니다. 차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6m 도로로 가긴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누구도 그 태평 1등 복지센터를 찾아가려면 헤맬 수밖에 없더라고. 가보니까 본의원도 갔는데도 그때 골목을 어디로 가든지 안내하는 분이 그 소방서 입구에 서 있었기 때문에 119센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찾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주차시키기 좋은 위치에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이 좋은 자리에 과연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하시더라도 많은 걸로 결정이 되면은 설계 자체라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을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한 다음에 추후에 다른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면은 증축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천일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특교금으로 해서 지금 새로 개선 공사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혹시 2월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계획서는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설계 나왔나요? 네, 지금 현재 설계 지금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주셨던 계획서 자료를 이렇게 지금 살펴봤어요. 근데 네네. 살펴보니까 이제 주신 자료에는 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금 3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서구 창고, 동대 본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행복주방이라고 해서 주방도 새로 이제 신축으로 해서 넣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층별마다 이 실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설계 도중이긴 하지만 요구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장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비를 지금 이제 하면서 행복 주방이라고 해서 이제 3층에 유휴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3층에 자원봉사자분들이든지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유천 일동 인전 주방 시설이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맞아요. 작업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요 3층 공간에 3층 행복 주방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음식 봉사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면은 3층의 끝으로 가시면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증축을 하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저희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 지금 현재는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주방으로 개조한다고 보면 되나요? 창고는 아니고 이거님 끝으로 가시면은 나가시면 또 이렇게 베란다식으로 좀 크게 아. 그 3층 위에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막아서 활용할 네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실은 그대로 두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증축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언니. 그러면 근데 주신 자료를 설명 자료는 시설 현황에는 3층이 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조 후에 사업 내용으로는 지금 2층이 창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 공사가 같이 들어가나 했는데 그냥 주방만 남는 베란다 공간에다 그냥 설치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일부 개선 공사도 지금 함께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2층에 있었는데 2층 창고도 이렇게 공간 활용을 좀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변형하는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현황 자체가 조금 자료를
조금 누락보다는 잘못 기재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이렇게 자료 볼 때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네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창구는 원래 2층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2층에 창구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예, 예. 네. 그리고 3층에도 인전 서고도 좀 있고 물품 창고가 좀 있습니다. 예, 원래 예. 프로그램실하고 서고하고 예, 맞습니다. 이제 동대본부도 있고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은 좀 일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 목적은 그죠? 3층 행복 주방이 가장 좀 저희들이 중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보행 약자분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네. 지금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면 그 밖에서 주차장 한 곳에서 음식 준비하시거나 행사 맞습니다. 준비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좀 봉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죄송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네. 조금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할 네. 때도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싱크대에서만 할 수 있는 조리가 있고 좀 김치나 이런 거를 하시려면 큰 이제 바닥에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분리를 이제 이렇게 뭐 다듬거나 하는 거하고 세척하는 거하고 정확한 분리가 안 돼 있으면 물이 네네. 그대로 범람하거나 아, 네.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중간에 와서 다시 또 이제 하고 다시 보수하지 않도록 네네. 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 해서 이제 변경안 올려주셨잖아요. 네, 금액하고 맞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변동이 돼서 당연히 이제 기금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그 50페이지 보니까 산출 내역에 고향사랑 기금 답례품 정상 금액하고 모집 운용 비용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예비비로도 또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맞습니다. 이제 또 1월에서 3월 비용까지 예비비로 지출했고, 근데 그 외에도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5천만 원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또 지금 운용 비용은 보니까 저희 민간 플랫폼 4,400하고 이제 앞으로 추가될 거를 예상해서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국장님께서 감사하게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그때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또 금액도 많이 늘어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하려고 많이 이제 변경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그 외에 또 일반회계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었던 금액들. 네네네. 뭐 고향사랑 이음 뭐 이제 이음에 제출하는 수수료라든지 네. 홍보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금은 관련된 사항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보다는 고향사랑 기금에 이제 그 모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모금액 속에서 많이 지금 그 사업 내용을 좀 담으라는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엔 많이 못 담았고요.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운영계획 변경안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역시 점진적으로 조금 아직 고향사랑 기금이 아직 완전 정착은 좀 못 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처음 저희들이 시행이 됐고 민간 플랫폼이 처음 시행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모금액이 됐는데 이후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계속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 있는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고 기금으로 전환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거는 그냥 기존대로 이왕 일반하게 돼 있는 부분들 의원님 말씀하신 예. 부분들은 좀 진행이 지금 현재 예산이 또 진행되는 게 있어서 네, 예. 그냥 이용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 좀 그렇게 좀 부분인가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차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부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금액에서
가급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계약서를 이제 민간 플랫폼하고 같이 계약을 이제 하신 계약서를 한번 보니까 아, 네.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는데 지금 수정한 다른 의원님들께도 주셨나요?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 내용 기존 거 말고 혹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 기존에는 이제 1월에서 3월 금액으로 해서 예상해서 550만 원 올리셨는데 네네. 지금 살펴보니까 한 30% 정도만 지금 플랫폼을 이용한 것 같아서 네. 9월까지 기금으로 해서 55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언니. 예, 예. 그래서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약에 드린 걸 예, 주셨으면 저기고 아니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니. 주시면 예. 좋고요. 예.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비용은 적게 들고 뭐 많게 들고는 중요한 것보다도 네. 그만큼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작년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을 민간 플랫폼에서 가져갔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갑자기 1월부터 9월까지는 30%밖에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민간 플랫폼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들어올 때만 좀 단기적으로 그냥 좀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수익금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좀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뭐 1월부터 3분기로 해서 5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민간 플랫폼이 저희가 어쨌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충분히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보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시면서 지급 개월이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네네네. 지급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12월께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추경이 안 돼서. 그렇죠. 네, 4,400만. 예, 작년 12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작년 12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 통해서 일단 일부 지출이 되고 있고요. 아, 지불 예. 일부면 어느 정도를 지출하신 거예요? 제가 예비비는 그건 못 봤던 것 같아서. 지금 지급된 게 얼마 거지? 보통 예비비로 죄송합니다. 이번에 12월 분 그쵸. 말씀하신 거는 예,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저도 예, 지금 잡내품은 진행될- 본 것 같은데 예비비는 맞습니다. 이거는 네. 못 본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은 4월, 7월, 10월, 1월에 지출하기로 했는데 벌써 이 3월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분들도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때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12월에 네. 막 갑자기 들어오는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추경을 1월에는 좀 할 때가 거의 안 하잖아요. 좀,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거기랑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시는 건 좀 어떨까. 네. 예, 그럼 어차피 지금 계획을 해서 하실 거면 네. 예, 분기별로 해서 나가실 거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1월에 지급 받을 게 지금 빨라야 뭐 4월 예. 이렇게 받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안일하게 좀 지금은 대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변경하실 수 있으시면 지급 개월을 분기별로 하시더라도 예, 월수를 좀 변경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연구 용역 진행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예산 배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지금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업무 보고 때 국장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지금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한 항목들이 많으니까 네. 이왕이면 또 지금 수의 계약으로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랑 하셨는지도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곳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좀 그런 예, 상황이라 지금 뭐 이렇게 그런 사실 상황에 네. 저희는 이제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그 예산을 성립해 주셨을 때는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민간 플랫폼에 수수료를 11%씩까지 줘가면서 하는 다른 게 있다라면 이걸 용역을 한번 고려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계약서에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의를 부탁드렸었는데 좀 어떤 진행 사항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관련된 전략 수립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체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업체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업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성상 그 농어촌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양이 개념이 좀 약한 그러한 그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번 이번에 그 과업 배경에 좀 넣었고요. 그리고 과업 지서 내용 속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또 지역 현안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좀 해서 지금 사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개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그러한 그 맞춤 전략을 좀 이번에 연구용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뿐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재청에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자 이번에 연구용을 좀 수립하게 됐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민간 플랫폼이나 아니면 민간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부득이 그런 업체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지금 현재 선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왕 시작이 된 거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지금 소통하면서 최대로 우리들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상의해 보신다고는 하셨는데 상의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신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같은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제 진행했으니까 잘 하긴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요구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업 내용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거든요.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마케팅 말 그대로 홍보 관련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 관련된 마케터를 통해서 더 많은 더 좋은 마케팅이라는 네.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거잖아요. 생산하고 소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원활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시장 조사, 사업 뭐 계획이라든지 비즈니스 활동 모든 게 마케팅이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현행 진단하는 거, 강화 전략, 홍보 전략, 기업 사업 발굴 이게 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전반적인, 마케팅이 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거를 지금 계약서상에서 해주겠다고 돼서 11%나 가지고 가는 상황에 같은 회사에 똑같은 2,200만 원을 준다면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올까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그리고 존경하는 육상릉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그냥 네. 계약서만큼으로도 그분들은 저희한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였어요. 네. 그런데도 용역을 또 준 거거든요. 그 회사에. 그렇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그 계획 수립까지도 같이 넣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하시면 착수가 계약한 날짜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착수 날짜가 따로 이제 지정이 돼서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같은 날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 그러면 언제 하셨죠? 19일인가? 20일인가? 그때쯤 하셨죠? 의원님 착수는 17일 날 착수. 17일 날 하셨어요? 네.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업 수행 계획 제출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과업지서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담아서 공고를 해서 진행됐고요. 예, 예. 네. 과업 계획서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과업지서를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의원님 착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그 계획서 여기 의원님들께 자료로 좀 한번 주시면 더 아,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실 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더 이렇게 살펴보시고 네네. 예, 좋은 의견들 담아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알겠습니다. 자료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 수정안 자체가 그
추경안 자체가 안건이 많지 않아서 네네. 아마 그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우리 그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신 내용들인데요. 네. 일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 자료 15쪽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태평일도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육상래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바닥 평수가 100평 정도 되는 걸로 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규 사업하는 경우는 바닥 평수를 약 40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은 그 단순 숫자로만 따져봐도 한 60평 정도의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네. 그 빈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된 분들이 좀 이제 노면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지금 현재 7억 2,100만 원 소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외에도 아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게 지금 거의 보이네요, 그죠? 그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 내용 말씀해 주신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억 2,100만 원의 지금 특별조정금이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바닥면적 80여 평 정도, 40평 정도에서 한 78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모듈 주택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평수에 60평 정도의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 빈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나는 걸 여쭤본 겁니다. 예,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조성 말고는 아직 별다른 계획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차장 조성을 위한 그러니까 추가 비용은 또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 사업비 내용 속에 주차장 지금 2면 정도가 저희가 지금 법적됐는데요. 그 정도가 지금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60평에 2면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럼? 법정 대수를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로 있으면 좀 더 될 수 있게 좀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0평 정도면은 그래도 15대, 1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 그 건축법에 맞게 지금 집행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다 면적이 현재는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60평을 다 활용할 계획인 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구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동구랑 대덕구가 2020년에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네. 서구랑 유성구가 2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공간 구성을 보면은 그 뭐 사무실, 회의 공간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은 네네. 또 특별하게 이제 뭐 북카페를 둔 곳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실을 둔 곳도 있고요. 뭐 세미나실을 별도로 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구성을 보면은 사무실 그다음에 회의 공간, 네. 그다음에 뭐 화장실도 지금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은 1층에만 두고 2층에는 또 네.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공유 주방이라든가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구성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필요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증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런 게 담겨졌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쪽 계획에. 그 우리가 요새 보면은 사무실마다 공유 주방은 다 기본적으로 두잖아요. 편의시설로. 네네. 지금 여기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둘 거죠. 예. 근데 지금 아직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주방이라든지 부대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공동체 지원 센터 설립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 추가 그러니까 검토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공유 주방이라든가 이런 편의 시설은 사무실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거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유 주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필요한 게 아닌가요? 아니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보면은 아니,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다른 사계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미리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아예 계획에 빠져 있길래 그게 없어도 되는 건지, 만약에 뭐 우리가 손님이 와서 저 회의를 하면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탕비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사무실 공간으로 그냥 포함되나요? 사무실 공간 속에 지금 말씀하셨던 탕비실 내지는 아까 회의실 잠깐 조금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은 그 사무실 공간 내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공유 주방 그러면은 보통 마을 공동체 분들이 와서 함께 거기서 주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하여튼,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한번 예, 좀, 그런 것들 아직은 좀 두고 준비되지 보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계획 자체가 네. 여러 가지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말씀을 네. 하셨지만은 하여튼 좀 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올해 9월에 개소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네네. 그 계획서를 보면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지금 그 진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철거 절차와 용역사 선정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후에 어떤 실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네네. 그에 대한 그 대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축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잘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9월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업무 보고 때 들었던 어떤 사업 내용이랑 그다음에 연말에 결산할 때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예, 그 사전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저는 그 지정기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그러니까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몰라서 어떤 25년에 대한 사업 계획은 다 못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그 내년도 계획을 세운 데 있어가지고 금년입니다. 25년. 그러니까 네. 우리가 24년에 그 예. 기부금 모집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기부금을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네. 그 2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 성공의 이유를 외부 기관에서 평가할 때 공통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민간 위탁했다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 그 담대품 선정, 성심당 연결 잘했다고 하는 거, 네. 그다음 세 번째 지정 기부를 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결과 지정 기부 사업 3건, 자립 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구형 자립지원금 추가 지원, 네. 그다음에 의료 취약계층 치과 진료 지원 등에 대한 모금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0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다 초과로 달성이 됐죠.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정 기부 관련해 가지고 약 2억 3천 정도가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기부액의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지정 기부를 하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일반 기부, 지정 기부 좀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정 기부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또 그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지정 기부를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정 기부를 하시는 분의 어떤 마음은 그 일반 기부와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대한 빠른 응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업 계획을 26년으로 밀어놨지만은 이미 3월 11일 기준에도 초과 달성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은 각 사업명마다 잡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정 기부하신 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 뜻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26년이 아닌 25년에도 세 가지 지정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지정 기부하신 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정해주신 금액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고,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준비 청년 몇 명에게 60명에게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피드백이 돼야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재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계획은 우리가 얼만큼 기부가 될지 몰라서 26년 사업으로 잡았지만은 예상 외로 빨리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금액이 초과로 달성이 됐기 때문에 네네. 25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지정 기부하신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작년 8월에 회의를 하면서 48건의 그 아이디어 중에 18건의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사업들도 조금 더 보충을 하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3가지 지정기부 사업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 부분과 그 다음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 관련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추가 가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부 사업으로 포함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 분의 의원님들이 뭐 일부분은 저와 비슷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네. 본 의원이 전년도 2025년도 본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치 좋고 또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것을 이 비싼 땅값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태평 일동 자치센터가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조성부지 네. 거기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네. 지출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 주차장 부지 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방금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가 상업지역은 아니지만은 네. 준주거지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또 네. 거기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령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참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네네. 그러면은 물론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도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지원 센터는 우리가 이 중구 전체를 공실도 보고 뭐 할 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위치에 이런 것을 꼭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를 조성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특별 조정 교부금을 신청을 언제 했죠? 혹시 2024년도에 저희들이 그렇죠. 네. 몇 월 달에 하셨죠? 10월 했나요? 예, 10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10월에요. 예, 예. 신청을 했고 예. 태평일동 주민자치센터가 몇 월에 전리 옮겼습니까? 8월 말. 예, 8월 말 정도 8월 말에 옮겼죠? 예. 네.
그러면은 10월 달에 신청할 때 그 전에부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좀 이런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 이것을 10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교부금이 좀 내려왔다니까 와서 이제 교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모듈형 건축물로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지원센터 조성이 지금 이렇게 쭉 9월 달에 개소로 할 예정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모듈형 건축물을 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모듈형으로 했습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재정적인 부분의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건축 신축에 따른 그러한 그 공사 기간 단축도 역시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차마 반복되는 이제 말씀 같아서 이렇게 길게 안 할게요. 네, 의원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특별 교거분을 신청할 때 이럴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내 여러 주민들한테 이 문제를 같이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네. 뭐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떤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왜 여기다가 이런 거를 개소를 합니까? 중구에 공실도 많고 이런 데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야지. 이런 네. 아쉬움에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걸 참작하셔서 네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스카이브를 지금 보니까 건물이 3층 건물인데 태평일동 행정복지센터가 3층 건물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철거를 이제 신축을 하려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특별교부금 7억 2,100만 원 중에서 이 철거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건축비에?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까? 네. 이제 사업을 할 때 본의원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아까도 소재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예, 꼭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다만 문제는 이 건물을 지난번에 내가 본의원이 무슨 위원회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할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었거든요. 위원회에서. 네네.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이 리모델링비가 10억을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근데 본의원 위원회에서 이 건물이 D등급이 나온 건물인데 이게 10억씩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분명히 그때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됐었어요. 위원회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안전 검사 다시 그때 본의원이 분명히 질의했을 때 안전 진단을 한 업체가 과거에 D등급을 평가를 했던 그 업체냐라고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그때 위원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
위험해서 안 되니까 철거하고 모래로 공법으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또 결정을 또 변복을 했습니다. 또 변복을 또 사업계획을 또 바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건물을 7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신축을 할 시에 이 철거 비용까지 해서 과연 이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면적이 이제 적다 보니까 78평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 좋은 땅에다가 과연 이 건물을 이렇게 작은 평수로 져서 우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은 네. 이게 용적률이 건폐율이 지금 60%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준주거 지역에. 네. 그렇다고 보면은 추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3층으로 4층으로 건폐율만큼의 법 규정상의 건축 규정상의 최대한을 건폐율만큼의 건폐율의 용적률만큼의 증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설계를 네. 해서, 네.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60%라고 하면 60평까지는 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차라리 단층으로 60평을 짓고 설계는 3, 4층으로 해놓으면은 추후에 증축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이 땅값도 여기가 비싼 지역인 것 같은데 빨리 매각을 하고 다른 위치에 토지를 매입을 올해 안에 해서 설계만 해도 이 돈을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의원님 그 특별조정교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올해 안에 구조를 알고 사용하면 있습니다. 되잖아요. 네. 올해 안에만 위치 변경은 안 됩니까? 목적에 맞게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하는 데만 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딴 데로 옮기더라도 위치는. 아니, 이게 이제 이 그 땅을 팔면은 100평을 팔면은 네. 여기가 지금 8차 대로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8차 예. 대로변이 보이는데 예. 하나 둘 셋 넷 8차 대로인데 이 땅을 팔면은 어디 한 4차 대로 같은 데 가서는 200평을 살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그 특별조정교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미 교부 결정이 된 걸로 네.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도 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교부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금 위치 변경은 안 된다. 예, 아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예. 이게 여기다가 바닥 면적 최대한 60평 정도로 설계해서 하고 3, 4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미리 해서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하여튼 그 아까 국토 이용의 효율성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로 이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7억 2,100만 원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면적 부분들도 자, 국장님 자 보세요. 네. 우리가 필요하다면 6월달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공감만 하시면은 6월달에 추경을 해서라도 구비를 추가로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다 39평 바닥 면적 39평 진다는 건 너무 여기가 땅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미 설계만 다 하고 일단 이 돈 가지고 설계 다 하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네. 우리가 토지를 이게 아까운 땅에다 앞으로 이거 모르는 공법으로 신축을 해놓으면 20년을 쓸지 30년을 쓸지 모르는데 네네. 이 땅이 너무 이렇게 없애기는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스럽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도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 지원센터 건물 네네. 10월 달에 신청하셨죠? 지난해.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그때 당시 판단은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12월 달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또 사업계획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업비는 리모델링으로 받고 지금 철거해서 신축을 하는 건데 네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면은 금액에 맞춰서 지금 건물을 짓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중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시설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지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부지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공동체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분들도 계시죠. 여기 2층 건물로 지금 엘리베이터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 안 들어갑니다, 원님. 나중에 증축하면 엘리베이터 필요하죠. 예, 필요할 분 추가 비용 또 따로 해야 되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활용할 수 있게끔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을 공동체 아니 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여기다가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장애인 기업 들어가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여기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여기 이 모듈러로 했을 때 장애인들 접근성 가능해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신축하는 건물들 들어가 보면은 장애인 시설들 그 비용 맞추느냐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간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누수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39평을 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제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이 뭐 매각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매각에는 조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네. 저희들이 지금 이런 건물들 지금 은행선화동에 중구체육회가 떠나고 난 자리들 있고요. 네, 태평일동 사무소 있고 대흥 어린이공원 쪽에 또 예전에 쓰던 그 지금 현수막 재활용하고 있는 건물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을 충족해 나가는 계획을 좀 세운 다음에 이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에 너무 또 허술한 계획들이 너무 세워져서 투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축 계획은 볼 때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받아놓은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특별지원기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만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해 5층을 짓든 6층을 짓든 그 건축 계획이 나와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을 하면서 조정을 취하고 조정 협의를 해 갈 수는 있잖아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딸랑 2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이 3층 4층 지려면은 중축 비용에다가 외부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따로 하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유 남는 공간 또 활용 계획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5억 6억 또 비용이 또 추가해야 되고 장애인 시설 또 보충해야 되고. 네, 아까 육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면적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추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비용들도 지금 있으면 더 추가로 이렇게 한번 더 협의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볼 때 계획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너무 좀 잘못 접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요만한 건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조차 수립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11월에 나간 체육회 건물 그거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계획 잡고 계세요? 거기는 철거입니까? 네, 아직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아직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의원님. 근데 우리 저희가 지정 기부를 할 때는 네, 이 모금 한도액을 설정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이 세 가지 사업의 모금 한도액이 어느 정도 설정하셨어요? 한도보다는 목표액이라고 처음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액이 자립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저희들이 목표했고요. 성폭력 관련된 우리 자립지원금 지원하는 금액은 1,500만 원. 예, 1,500만 원을 했으면은 몇 명 지원한다는 계획이 섰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립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 예산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굳이 그거를 1년 동안 유예시키는 사유가 또 따로 있어요? 아까 26년도에 시행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그 작년도에 받은 지정기부 예, 예, 사업 예. 관련된 내용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기부 받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지출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사업부서와 협의를 좀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한도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모금 한도액을.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목표액을 정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출을 사업 했는데 목적에 지금 맞게, 예. 3월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본 예산에 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지출이 지체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예. 겁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선정을 했고 모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즉시 지출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 대상을 좀 정확히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일반 회계에서 집시를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랬을 때 이분들이 퇴소한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퇴소자를 자립 지원금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 예, 1년이 좀 받은 퇴소자분들이 1년 경과한 후에 왜냐하면 1년치는 어차피 국비로 지금 지원받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걸로. 그게 이 지정기부 설명할 때 네네. 그 플랫폼에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플랫폼 내용 속에는 의원님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이 지정기부라는 것은 내가 이 기부를 통해서 어떤 이제 얻게 되는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나 또 그 지역에 생기는 이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네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재기부가 또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외에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 본 예산에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출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기부에 대한 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금액을 누적을 시킬 것 같으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공감만세예요? 용역회사가? 네, 맞습니다. 거기가 11월 달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용역 지자체 모집 공고 내신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한번 그걸 봤었거든요. 11월 말에서 12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지자체 모집 공고를 내더라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역량이 있고 규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아마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지자체들이 아마 많이 신청을 했을 거고 저희들도 한번 그 3억인가 얼마 해서 출자해가지고 연구 용역 하려고 하는 거 지난해 한번 추경인가 언제 한번 올리셨었던 기억도 있어요. 저희 독자적인 시스템보다는 공통된 시스템의 연구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정형화된 그런 좀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네.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민간 플랫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수수료가 11%죠. 네, 맞습니다. 5개 시중은행에 수수료 얼마나 나가요? 5개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그 법률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15% 이내에서 홍보랑 그 해결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10만 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10만 원이니까. 네. 답례품 비용으로 3만 원이 빠지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면 11,000원이 빠집니다. 네. 그죠?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행안부에서 또 이번에 수수료 자기들도 수수료 받겠다고 그래서 그 지자체 부담금 공문 내려보냈죠. 몇 프로 내라고.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그 고향사랑 이 그거 구축 비용 부담했고, 네네. 그죠? 네. 다음에 시스템 운영비에서 운영 그 모금액 대비해가지고 그 운영비 내라고 행안부에서 공문 안 받으셨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된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하고 수수료보단 네. 그 비용 내고 답례품 비용 내고 민간 플랫폼 11%까지 내고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이 도입을 한 제도 취지에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11%까지를 지출해가면서 목숨 걸고 이거를 전국에서 1등 한다, 2등 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 취지인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등 한 거에 대해서 이 민간 플랫폼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성심당이라든가 또 2개 또 로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 브랜드들이 많이 나간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지금은 현재 안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회사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자체 그 수도권에 몰려 있는 돈들을 좀 고향에 이 지역에 조금 이 인구 소멸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자는 제도 취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모은 돈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다시 또 서울로 보내는 꼴이에요. 11% 수수료를 준다는 거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수수료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어차피 계약 금액에 나와 있고 지금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민간 플랫폼 하나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계약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 플랫폼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돼서 다른 업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다시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까 지방계정 확충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을 받았을 때 금액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 마찬가지 집행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애양심을 한 번 더 고취할 수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비록 우리 그 일정 소액이긴 하지만 그 금액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그 고향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또 애양심을 또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제도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네. 좋은데 지금 하는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걸 굳이 우리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돈을 모금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제도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활성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알고 그걸 단기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걸 통해서 끌어 모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중구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총 한도가 15%입니다. 네네. 11%를 여기다 주면 4%를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행안부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력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 그거를 15%를 넘게 되면은 법률 위반이죠. 네. 그러면 4%를 가지고 하다 보면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계속 일반 회계에서 메꿔 나가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돈이 또 수도권으로 다 가요. 그러면 이게 맞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앱 개발하는데도 서울, 운영 대행사도 서울이 될 거고 결국은 지역에서 돈을 모아갖고 다 수도권으로 또 퍼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개발하는데 2억 들어가죠. 운영하는데 4억 들어가죠. 연간 4억이면요 상품권 발행을 40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명목인데 여기서 푼돈을 모아가지고 다 서울로 갖다가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제도 취지도 좋고 운영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근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이 없으면은 중국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완제적인 성격인 거잖아요. 원래 제도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시중 5개 은행 민간 플랫폼 한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강점은 성심당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를 또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몇 천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뭐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구민회관을 짓는다든가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가다가 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많은 그 기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제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부분은 물론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구축 비용도 우리가 냈는데 또 이 모금액에 따라서 또 운영비까지 지자체에다가 일괄 부담 시킨다는 거. 물론 뭐 등급별로 X별로 뭐 차등 수수료를 걷어가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또 법률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대외적으로 조금
그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또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외부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자세히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일자리경제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상액보다 4억 3,300만원이 증가한 82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물가 안전관리 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금 5천만원과 소규모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순시비 보조금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1,030만원이 증가한 237억 9,340만원으로 부서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문화체육관광과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온수탱크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14억 8천만원,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홍보 마케터 인부임 4억 4,73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소비 이벤트 지원 1억원 등 22억 9,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과 특별조조분 교부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시비 보조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8%인 25억 1,030만원이 증액된 237억 9,340만원이며 소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전사용분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재반영된 사업의 적정 여부와 연도 내 사업 완료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